주식은 용주식. 안녕하세요, 용주식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10월 3주차 시장 리뷰 및 4주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보겠는데요. 10월 3주차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일 하락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저번 주 목요일부터의 10월 8일부터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10월 8일부터도 보시면은 연일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떨구고, 또 월요일 같은 경우도 갭으로 시작해서 떨구고, 그 화요일 같은 경우도 갭으로 시작을 해서 떨구고, 이런 식으로 연일 시작은 갭으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장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화요일부터는 그냥 이제 내리 꽂았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연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석 연휴 직전에 그 전주를 보여주는 듯한 이제 하락을 보여줬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이제 저항선, 이제 일단은 매물대에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 거냐. 그래서 기존 지지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270포인트, 2280 정도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2280 정도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시장이나 앞으로 그런 어떤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또 반등은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대선 전 이후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봐서도 고점을 돌파하기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이게 아마 고점 돌파를 하려면 내년 이후, 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 내지는 내년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상단 하단해서 약간 박스권 형태를 지수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좀 수급이 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고점보다 이제 저점이 훨씬 낮은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직전 고점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오지도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낮게 형성된다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어가지고 더 수급적으로나 이제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장은 지금 일단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10월 3주차 주요 이슈 및 4주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주차 주요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임상 중단인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미국 제약회사 이제 일라일리와 그다음 존슨앤드존스 두 개 회사에서 지금 임상 중이던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및 백신이 안전 문제로 인해서 임상 3상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연달아 이렇게 갑자기 임상이 중단되다 보니까 시장이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코로나 제약산 우려감, 이게 이제 확진자 수가 갑작스럽게 또 증가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요 두 가지 이슈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두 개 회사 말고도 지금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회사, 이제 기업들, 제약회사들이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가 뭐 꼭 중단을 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뭔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조금 더 나머지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해 가는가, 네, 그 부분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재확산 우려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겨울이라든가 가을에 재유행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일 확진자라든가 누적 확진자가 이제 그 증가세 추이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치료제라든가 백신 임상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 일단 미국 경기 부양책 지연인데요. 이거는 저번 주뿐만 아니라 저저번 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조금 스몰 딜이라도 어떻게 협상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결국엔 이제 공화당이랑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그렇고 서로 정치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 경기 부양책 타결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런 거는 또 정치적으로라도 이번 주가 저랬고 다음 주라도 어떻게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와도 다음 주라도 어떤 식으로 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단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주마다 어떻게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대선 전에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선 전에 협상을 해야지 두
당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정치적 부담감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를 지금 상황이 코로나 뭐 이제 치료제도 백신이나 치료제 문제 있고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를 경기부양책을 지연한다는 거는 오히려 여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국 경기에서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좀 눈치를 볼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마다 어떤 식으로 서로가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국내 이슈로는 이제 빅히트 상장이 있었는데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날 따상이라고 하죠. 13만 5천원의 공모가 상장을 됐는데 더블의 이제 시가를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까지 가서 한 35만원 정도까지 잠깐 찍고 따상을 잠깐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빅히트죠. 네. 요거를 차트로 보시면 뭐 이런 봉인데 이게 이제 10월 15일이고요. 고가 기준으로 이제 35만 1천원 이게 따상이라고 하는 가격이고 35만 1천원이 그 다음에 10월 16일 종가 기준은 20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5만원, 20만 5천원, 15만원 정도가 떨어진 건데 이거를 고점에서 사신 부분들은 15만원 지금 물리신 거니까 이제 이게 좀 관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빅히트까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대역급 IPO들이 상장을 했었거든요. 세 개가. 근데 이제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상장하자마자 연일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마지막으로 상장하는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제 BTS라고 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워낙 유명하니 당연히 며칠 상한가를 가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냥 사신 분들도 계실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빅히트는 기존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에 비해서 비싸게 상장이 됐어요. 비싸게 상장이 됐고 또 게다가 뭐 이제 공모금액도 큰 기업이지만 또 더군다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 있어서 조금 또 이제 다른 엔터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약간 어떻게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원 아이템 리스크라 그래서 너무 이제 BTS의 이제 매출이 의존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리스크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이제 또 내년부터 이제 군대 입대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거를 솔직히 이거를 뭐 공모가에 이제 뭐 청약을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날 이제 이걸 거래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고 1개월 확약 물량도 그렇고 3개월 확약 물량도 있기 때문에 1개월 후 3개월 후 이게 또 계속 이제 한 번씩 폭락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관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내가 지금 사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보세요. 올해까지는 적어도 이거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기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일단 사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해서 이제 바닥 찍고 그때 이제 좀 이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이제 4주차 다음 주 시장 전망인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거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10월 23일 날 있는 미국 대선 TV 토론인데요. 이게 마지막 토론이 되겠죠.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론을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많이 우세를 하다가 지금 약간 이제 지지율이 살짝 격차가 좀 좁혀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토론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좁아지냐 아니면 더 격차가 벌어지냐 이 차이인데 이 토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두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토론을 또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부양책 협상인데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도 돌아오는 주에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스몰들이든 뭐 이제 빅들이든 간에 조그만 어떤 그런 협상의 진전을 보인다면은 증시가 바로 이제 화답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양책 협상이 조금만 진전이 된다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미중 등의 이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제 PMI가 발표가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제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뭐 대선 토론이라든가 부양책이 안 좋으면은 시장이 반등하긴 힘들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상분기 경제 이제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제 증가율이 좀만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중국 증시도 올라갈 테고 그에 따른 중국 소비주들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4주차 시장 전망까지는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정도 가장 큰 건 일단은 미국 대선 토론 그 다음 경기 부양책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좋으니까 중국 소비주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확실히 이제 3월, 4월, 이제 4월, 5월, 6월, 7월 그냥 4개월 달 동안 지속됐던 상승장이 조금은 마무리되고 지금은 일단 박스권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매매를 작게 하시거나 장기 투자 매매가 꼭 정답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쉴 때는 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조금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이제 종목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